지금부터 시작할게요. 2020년 화장품 신규 전환 품목 소비자 안전 사용 교육이고요. 저희는 그거를 시향처로부터 과제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KTR의 박정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책임자입니다. 네, 반갑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목차는 화장품 관리제도 이용, 그 다음에 올바른 사용, 그리고 소비자 상딤이라고 써 있는데 상담 및 피해 구제고요. 그 다음에 안전정보 확인하는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보통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진행해 볼게요. 잠시만요. 대기자분이 좀 계셔서 바로바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여기 KTR이라고 누구 오셨네요. 김규영님, 최재현님 오셨고요. 네, 자, 화장품 관리 제도에 대한 먼저 이해입니다. 화장품이란 인체 청결, 피부, 모발 건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인체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어떤 이러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품목이고요. 그 중에서 인체 작용이 경미한 걸 의미하는 거죠. 화장품이니까 결국엔 피부, 모발 이 2가지가 거의 직접적으로 연관되겠죠? 그렇습니다. 유형은 총 13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아시다시피 화장비는 흑채 제모학 쓰다 보니까 목욕용, 세정용, 그리고 어떤 두발에 관련된 염색용, 이런 어떤 그 다음에 또 채모 제거용 이런 등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화장품은 신규로 들어오면서 이제 화장품이 올해부터는 화장비는 흑채 제모학스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업자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랑 소비자들 모두가 화장품으로서 제품이 판매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확인해서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메인이에요. 그 중에서 신규 전환 품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0년부터 새로 이제 화장품으로 이제 등록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화장비누 여기 밑에 보이시죠? 흑채, 제모왁스 이러한 품목들이 올해부터 이제 화장품인 거죠. 자, 먼저 화장비누예요. 화장비누는 이제 보시면은 기존의 화장비누는 이제 액체 비누가 기존의 화장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장비누 왼쪽에 있는 이 화장비누가 새로 이제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탁비누는 어차피 비대상입니다. 그리고 가루형 세탁비누인 경우에는 일단은 안전하게 대한 생활학 제품이라서 환경부 거예요. 액상형 세탁비누는 아직은 없어요. 액상형 세탁비누인 경우에도 환경부 거예요. 네. 흑채인 경우에는 흑채도 올해부터는 이제 신규 화장품 품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제품들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흑채가 이제 공산품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화장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제모학생인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제모학생은 화장품 품목입니다. 제모학생 중에서 일부 이제 크림처럼 바르는 타입이 있어요. 그런 크림처럼 바르는 타입은 기존에 이미 화장품이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패치로 파스처럼 붙여서 떼는 그 패치 타입. 이러한 패치 타입이 올해부터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제 원료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부터 제조 판매를 화장품업으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조 판매에서 화장품으로 잘 만들어서 파는 그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 외에 화장품으로 올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되는 것들, 공산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을 잘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용 제한 예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원료 검색 방법이에요. 화장품 원료는 의약품 안전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안전나라라고 일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의약품 안전나라, 의약품 등 정보, 화장품 원료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시죠.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요. 우리가 소위 제품을 썼는데 제품에 대해서 트러블이나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제품에 있는 표시사항을 보시면서
이런 어떤 원료 검색을 하는 것들을 진행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료 검색 방법도 때로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올바른 사용 방법이에요. 올바른 사용 방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올바른 제품을 잘 구입해서 그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표시사항에나 어디에 써여 있는 피해 구제 방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진행하는 이런 합리적인 소비자의 어떤 그런 선택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먼저 올바른 선택입니다. 화장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확인하시는 건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한번 사진 찍어줘. 자, 볼게요. 요게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흑채예요. 일단 흑채인데, 자, 보이면 여기 보면 제품의 표시사항들이 잘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표시사항들이 지금 저희 PPT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차 포장, 2차 포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1차 포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제품 자체를 그냥 통째로 비닐 포장하는 경우 이게 1차 포장이에요. 2차 포장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포장들이 박스에 들어있는 경우 이럴 때 보통 2차 포장이라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일단 어떤 제품들은 1차하고 2차하고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차 포장이든 2차 포장이든 간에 제가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화장품에 명칭이 있고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가 나와 있고요. 제조번호, 그 다음에 화장품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또한 화장품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요. 제품의 전성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 외에 다른 성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은 화장품 제도 내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화장품 법령의 규정이 있는데 그 법령 안에 규정되어 있는 물질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자하고 책임 판매업자라고 하는 그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책임이 가해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장품 전성분에 대한 표시 이해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성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식품 성섬유, 케라틴 유도체, 정전기 방지제,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성분들이 이제는 이제 제조 판매업자 하시는 분들이 모든 성분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재해서 나중에 제품 판매할 때도 표시사항에 붙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화장품협회라는 데다 등록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이러한 성분들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다음이에요. 다음으로는 화장품 표시 광고인데요. 화장품 표시 광고에서는 과대 포장, 그런 거 있죠. 줄기세포, 아니면은 천연재료, 이런 걸 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정말 과학적 자료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입증도 안 해놓고 우리 소위 일단 거대 허위 광고, 과대 광고에 보면 막 되게 휘황찬란하게 많이 광고되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누를 좀 예를 들을게요. 비누가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사실은 작년에는 어떤 법령에도 속하지 않는 비관리 품목이었고 재작년에는 산업부 품목이었어요. 그러다 올해부터는 화장품 품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화장품 품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쓰셔야 돼요. 여기서 단 중요한 게 올해까지는 표시사항이 옛날 걸로 해도 돼요. 내년부터는 표시사항마저 화장품으로 표시 안 되어 있는 물질을 제품들을 사용하시면은 그거 불법 제품이니까 신고하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입으시면은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은 올바른 제품의 사용입니다. 법령상에서는 일단은 공통사항하고 그 다음에 개별사항이 있는데 한마디로 직사광선을 피해서 잘 보관하고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사용할 때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상에 어떤 뭐 반점이라든지 뭐 부어오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전문의와 상담을 하라는 그러한 사용상 주의사항들이 대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바른 제품 사용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덜 심한데 보이시세요? 요만한 것처럼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누예요. 향기도 되게 좋아요. 근데 요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어린이들 쉽게 잘못하면은 이거 삼킬 수 있어요. 요거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지금 정말 해봤자 한 15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요 밑에 그 PPT에 보시면 요 꼬마 젤리 모양의 비누 있죠? 이거 어린이들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특히나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문구는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소비자분들도 이런 거 특별히 주의를 하셔서 좀 어린이들한테 사용하지 못하게 특별히 주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다음으로는 화장품 흑채 제모학습 올바른 사용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품을 덜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 사용하고 나서 뚜껑 잘 닫아야 되는 거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식품 잘 아시죠? 유통기간 지난 거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화장품도 역시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자, 소비자 상담의 피해 구제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상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 뭐 잘 아시다시피 트러블 생겼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씻는 게 제일 먼저고 씻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바로 가지고 있는 제품하고 내가 당시에 문제가 생겼던 그 상황을 꼭 사진이라든지 증거로 잘 남기시고요. 그러고 나서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십시오. 그래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서 소견서라든지 어떤 결과 입증 이런 자료까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이물질이 발견했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잘 보관하시고 보존하시고 사진을 남기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 단체라든지 어떤 관련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꼭 의뢰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관련 기관들하고 좀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피해 구제 방법입니다. 피해 구제 방법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정부 24의 소비자 상담 센터라고 있어요. 화면 크게 보여드릴게요. 소비자 상담 센터에 가셔서 소비자 상담 신청이라고 들어가시고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그 이후에 상담 신청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석배 선생님이 손 올리신 건데 혹시 그거는 그러면 추후에 제가 혹시 개별 질문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질문 주신 거는 일단 설명을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을게요. 자, 다음으로는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안전 정보라는 거는 우리는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은 일단은 화장품에 관련된 정책 정보 관련 어떤 규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 정보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장품 성분 정보 사이트라고 해서 의약품 안전나라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의약품 안전나라에 의약품 등 정보, 뭐 업체 정보, 화장품 원료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세요. 또한 대한화장품협회라고 거기서도 성분의 검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해 정보 확인입니다. 요거는 요즘에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산업부, 뭐 KC 제품 뭐 이런 거에서도 보면은 제품 안전 정보센터라고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시면은 소위 인증받은 제품, 리콜 받는 제품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식약처도 동일합니다. 식약처에서도 의약품 안전날에 가시면은
횟수 폐기되는 어떤 그런 제품과 기관 제품 그다음에 회사를 알 수 있고 행정처분되는 그런 정보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대한화장품협회 그리고 소비자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화장품 관련해서 시험 분석 그렇게 하는 기관이에요. 여기까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화면으로 조금 공유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소비자 전용 어떤 이제 소비자들 대상으로 지금 안전사양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온라인상 저희가 이거를 직접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하고 싶었는데 하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제작을 해서 이거를 자료를 배포해 드릴 거예요. 그 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렸던 어떤 사항들이 간단하게 어떤 이렇게 책자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소비자 전용 자료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드리지만 저희가 향후에 유튜브 채널에다가 지금 이렇게 아나운서가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어떤 그런 자료를 하나 유튜브에다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제작 중에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조만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 나중에 유튜브에서 화장비누, 뭐 화장품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저희가 올렸던 유튜브들을 볼 수 있으세요. 유튜브 채널들을 저희가 지금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자료는 기존에 저희가 유튜브 자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해야 하는 자료를 그냥 일단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뭐 제조, 판매업 뭐 이런 자료들도 많아요. 원료에 대한 내용도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으로 저기 화장품 관련해서 저기 안전사용 교육에 소비자 안전사용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질문을 좀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실 분들은 저희가 지금부터 채팅창에다가 전화번호를 좀 남겨드릴게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좀 참고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이 설명이 끝나고 설문조사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이 설문조사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이 설문조사 문자를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이 간단하게 설문조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지금 문자를 여기 기록을 저희한테 문자로 전화번호를 기록을 안 해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행여나 전화번호 기록 안 해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채팅창에다가 기록을 좀 남겨주세요.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설문조사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18분이니까 2분 정도 문자 보내주시면서 간단하게 질문사항을 채팅으로 적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은 화장비누 흑채 재무학세 관련돼서 소비자 설명을 진행을 마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